찐찐들 안녕. 성형외과 전문의 황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 모유수유하고 나서 생기는 가슴의 변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매우 많죠. 사실 젊었을 때 좀 가슴이 예쁘셨던 분들도 출산하고 모유수유 하게 되면 가슴의 처짐이라든지 볼륨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고 실제로 시행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양으로 인한 가슴의 변화와 출산으로 인한 가슴의 변화는 어떤 차이인가요? 큰 맥락에서 보면 같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화라고 하는 거는 피부의 늘어짐, 처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임신, 출산, 모유수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볼륨이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다가 그리고 모유수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원래대로 수축이 되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이제 피부의 늘어짐이에요. 늘어났던 피부가 원래대로 원상을 복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피부가 약간 처짐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선 조직의 문제예요. 유선 조직이 모유수유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는 많이 좀 커졌다가 다시 이게 작아지는데 출산 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줄어드는 과정에서 볼륨의 분포가 동일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난 피부 때문에 아래쪽 위주로 이제 볼륨이 남아있고 위에는 많이 꺼지는 윗볼륨의 꺼짐 이 두 가지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혹시 어떤 수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피부의 처짐, 유선 조직의 볼륨 변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피부의 처짐이 심하지 않고 볼륨만 좀 많이 꺼지신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는 가슴 확대술을 저희가 시행을 하면 돼요. 내가 얼마나 볼륨이 필요한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보형물을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잘 결정한 다음에 삽입한다. 이게 다거든요. 근데 처짐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주 조금만 처진 경우에는 보형물만 삽입돼도 그것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정 정도 이상 처진 경우에는 우리가 거상술도 좀 약간 이제 절개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든요. 경미한 처짐인 경우에는 반달거상법이라고 해서 유두 유륜을 근처로 위쪽에 반달 모양으로 피부 설치를 한 다음에 그쪽으로 올려주면은 유두와 유륜의 위치가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쓰고요. 조금 더 많이 처지거나 아니면 유두륜의 크기가 커진 경우에는 유륜 전체 절개, 동그랗게 이렇게 절개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요. 그리고 정말 좀 많이 처졌다 그러면 수직절개법이라는 그런 수술 방법을 씁니다. 수직절개법이란 거는 유두, 유륜 절개 외에 피부 아래쪽에도 일자로 이제 수직선을 남겨가지고 아래쪽에 늘어난 피부를 모아주는 그런 수술 방법을 써요. 그리고 정말로 많이 처졌다. 또 가슴의 볼륨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일정 부분. 그러면 우리가 O자 절개라고 해서 한글로 O 이렇게 쓰잖아요. O 모양의 흉터가 이제 가슴에 남는 그런 수술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나 있다는 게 바람직한가요? 딱히 정해진 거는 없어요. 보통 아이를 낳고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유선 조직이 퍼져 있는데 그게 완전히 잘 수축을 하고 피부도 좀 수축을 한 다음에 최종 모양을 보고 수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사람들마다 수축에 필요한 시간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가슴은 이제 수술을 한 후에 또 둘째를 낳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는 뭐 모유수유는 상관이 없을까요?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네. 피부가 있고 근육이 있고 뼈가 있다면 근육과 뼈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넣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유선 조직, 그러니까 모유를 생산하는 유선 조직은 어디냐면 피부, 근육, 뼈 중에는 피부와 근육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형물이 근육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유선 조직과 보형물이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유수유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둘째를 낳고 수술을 했는데 둘째를 낳고 또 처진 현상이 또 똑같이 올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옷을 볼 수 있죠. 노화 그리고 반복된 출산과 모유수유를 거치면 거칠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부의 늘어짐과 꺼짐이 조금씩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꺼짐 현상은 보형물이 들어가 있으면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피부의 처짐이라는 거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어요. 성형을 앞두는 분들이 수술 전에 좀 지켜야 되는 상황 습관이라던가 이런 게 도움이 돼요? 건강식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허브 계열의 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뭐 비타민 영양제 같은 거를 드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드시면 수술 중에 출혈성 경향을 좀 높여서 수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수술 계획 중이시라면 그런 거를 최소 1주 아니면 2주 정도는 중단하고서 수술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럼 마지막으로 출산 후 가성 변형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한마디 얘기를 해주신다면? 출산, 모유 수유 후에 변화된 가슴 모양, 마음에 안 드는 가슴 모양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걸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옛날보다 더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